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멘텟 이성훈 쌤이고요. 오늘은 의생명 계열에서 진학 로드맵과 도전 정신을 어떻게 평가해 나가는지 과제 탐구나 의생명 계열의 중요한 질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의치한수 계열의 입시전략연구소장이고요. 아무래도 의생명 계열과 이공 계열에서의 학생부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과제 탐구 끝판왕의 책 내용에서도 그런 질문하기나 학생부의 세부 특기 사항과 연관된 내용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고요. 일단 먼저 의생명 계열의 어떤 특별한 진학 키워드를 보기 전에 학생부의 중요한 영역인 교과 활동에서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어떤 평가 요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학업 관련 탐구 활동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특히 학업 관련 탐구 활동은 의생명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수학이나 생명, 화학, 물리 등 전공 관련 과목의 등급 내신 지표가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건 그 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 세부 특기 사항을 통해서 어떤 심화적인 개념을 궁금해했는가 그런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자료까지 참고했는가 이런 구체적인 장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대가 참 많죠. 아마 35개 이상일 건데요. 35개 의대에서도 또는 의생명 계열된 여러 학과들에서도요.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의지나 전공 적합성이겠지만 그걸 서포트해주고 그 키워드를 좀 더 구체화시켜주는 것은 바로 창의성, 인성, 소통하는 자세, 학업 성취도,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 요소가 오히려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를 좀 더 평가하기 쉽게 구체화시켜주죠. 그러기 위한 교과 관련 요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 성적, 학년별 성적 추이, 학업 관련 탐구 활동, 방과학교 활동 등이 있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독서, 진로 체험 활동, 동아리와 봉사, 역시 방과학교, 또는 최근 들어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도전했던 공동교육과정인 클러스터 교육과정도 포함됩니다. 학교생활 충실도 안에는 공동체 의식, 리더십, 학업 의지, 교사의 평가,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포함되겠죠.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의생명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생부 속 관점과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우선 의학생명 계열 성향의 학생은요. 첫 번째,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물을, 또 사람을, 생명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궁금해할 수 있다는 자세거든요. 이런 공감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다양한 이론 서적을 읽는 능력과 관련 지식에 대한 흥미가 중요하겠고요. 함께 연구하거나 함께 탐구하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이 파란색 문구들을 정확히 보셔요. 사람을 이해한다. 생명체의 현상을 공감한다. 다양한 이론 서적을 읽을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과학적인 탐구 능력이 좋다. 생명과학 교과에 우수한 관찰력이 있다. 그런 예리한 관찰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이 있다. 어때요? 이런 키워드가 존재한다면 학과 선택에서 뚜렷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생명계열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 잘 보세요. 영상의학, 병리학, 혈관, 면역학, 면역, 기전, 진찰, 미생물, 융합과학, 그리고 의학과, 치료법, 종양학 등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단어들과 상상하는 개념어를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별하게 일부러 예를 들기 위해서 건국대학교의 의생명공학과의 키워드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생명공학, 분자, 데이터, 바이오, 유전공학, 유기화학, 일반화학, 나노기술, 유전체학, 세포생물학, 전자고학, 분자생물학. 좀 더 다양한 느낌이 들죠? 단순히 생명뿐만 아니라 의공학과,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전자공학까지 뭔가 융합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의료란, 약학이란 단순히 학문적인 이름만이 아니라
인체의 구조를 궁금해할 수 있는가?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탐구할 수 있는가?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기초 응용과학에 관심이 많은가? 질병 발생의 원리를 어디까지 파고들어 봤는가? 이런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또한 간호와 치료보건에서는 질병 예방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질병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탐구한 적이 있는가? 인간의 신체 건강을 기본으로 다루는 보건학 관련해서 환경위생이나 질병의 조기 진단, 재활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등등이 여러분의 학생부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안에서 평가당한다면 좋겠죠? 자, 이제 학과별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학과입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중요하고요. 사람의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여러분의 학생부에서 평가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구는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하여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지적 호기심이 강하다. 게다가 과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를 잊지 마시고요. 고된 업무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인내심과 체력도 역시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치의학과입니다.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한 기본 교양과 치의학 전공 학습의 기초를 쌓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배경 지식을 익힐 수 있다. 치아 및 구강, 얼굴의 질환과 장애에 대한 치료하고 예방하는 학과이기 때문에 역시 구강 또는 뭐 구취, 얼굴의 질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디 이슈들을 궁금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구강 내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과 손놀림이 중요하겠고요. 다양한 치과 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학생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의학과입니다. 주요 의과학 분야의 기초지식뿐만 아니라 예비 한의사로서의 소양을 쌓을 수 있다. 쉽진 않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때 전통의학에서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가? 즉, 그러니까 천연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런 약재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의학의 트렌디가 뭐냐면 그런 의공학이나 첨단 장비와 융합시켜가지고 실제 환자의 체형과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웨어러블 기기와 연동하는 그런 새로운 탐구형도 생겼고요. 특히 한의사라면 아무래도 사상의학이나 체질에 따른 약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겠죠. 네, 그걸 까먹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로 된 한의학 전공 서적을 수월히 볼 수 있을 만큼 한자를 좋아해야 되고요. 당대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도전 정신과 끈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의학과로서 진로에 따른 과목을 선택할 때 포인트는요. 반드시 나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 있다. 또 중요하지만 수학 2를, 미적분을 또는 기하를, 사회문제 탐구를, 생명과학을, 화학원을 배웠을 때 뭐 어떤 주제나 어떤 개념어가 왜 궁금해했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과제 탐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과학과 화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문적인 교과목들을 배울 때 내가 수행평가 주제나 발표 수업의 주제로 무엇을 왜 궁금해했는지 그런 과정이 느껴진다면 심리학을 들어도 보건을 들어도 정확하게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의학생명 계열의 진학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요. 각 전형들마다 합격 예상되는 내신 지표의 컷이 미묘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 가천의회의 종합전형이죠. 가천의회의 합격 예상 컷은 무려 70% 컷이 2.2등급이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학생부 우수자처럼 교과 전형이거나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 스타일이라면 아무래도 정량적인 지표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1.1등급이나 1.2등급 이내에서 70%의 컷이 정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대별로, 의학과별로 종합전형의 스타일이 어떠하냐, 그리고 그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합격자들과 도전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내신 지표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양대 지역교과 면접은 1.11의 극강의 내신이었으나 건양대 일반교과 최저 기준이 센 일반교과 전형은 1.45까지도 컷이 내려갔었다.
심지어 경북대 종합전형은 아마도 땡땡 청운고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자사고, 고학고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2.25 등급이 오히려 내신 지표의 평균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경상대 종합전형 중에서 지역전형도 역시 1.93의 지표를 보였고요. 자, 경희대 네오는혜성스입니다. 아주 투명하거나 항상 그 평가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늘 공개하는 전형이죠. 이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역시 합격자들의 평균적인 내신 지표가 1.80이었다는 거. 고려대 학업 우수형의 일반 전형은 1.19였으나 고려대 계열적합형의 예상 컷은 2점대 등급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에 도전해야 할까요? 여기부터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를 만날 수 있느냐는 기하냐, 수학과제 탐구이냐, 실용수학이냐, 과제 탐구이냐, 이렇게 A, B, C처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의학 계열이나 치, 한의의, 수의의 약학 계열을 꿈꾼다면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반드시 A를 맞아야겠지만 모두가 그래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A 성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못 만났던 융합적인 탐구 주제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느냐, 또는 단순하게 교과 활동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수학과제 탐구의 교과 어떤 개념어가 실용수학에서의 탐구했던 주제가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내 대회와도 뗄래야 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주제 탐구 발표이건 과학 주제 토론이건 수학 탐구 구조물 만들기 대회이건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체인지 동아리이건 과학서 탐구 동아리이건 교과서 체험실 동아리이건 통일보감 동아리이건 동아리 어떤 이름을 정하는 거야 여러 친구들과의 어떤 회의, 토의 결과로 정해지겠지만 그 동아리의 활동 목표나 구체적인 계획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느냐, 어떤 매체를 참고할 것인가, 수학에서도 어떤 의료 수학 주제를 건드릴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의생명 계열에서 어떤 학과를 정한다. 그리고 그 학과를 정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동아리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또는 그런 계열을 꿈꾸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의무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과 활동에서 발표 수업 주제에서 동아리 활동의 확장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 주제를 궁금해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의학 생명과열에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 인체와 건강과 생명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만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의생명계열의 학생 속 강점과 키워드 찾기의 설명, 네, 잘 들으셨나요? 이 두 번째부터의 특강은 좀 더 과제 탐구나 의생명계열 속에서 만나야 될 질문을 사례로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봬요.